자,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는 되게 쉬워요. 뭐냐면 그냥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생겼을 때 A가 최고차항 양수면 아래로 볼로 가잖아요. 맞죠? 그럼 얘들아 요거 좀 필기하자. 앞으로 수학에서 최대 최소는 무조건 y 값의 최대 최소예요. 앞으로 수학에서 최대 최소는 y 값의 최대 최소입니다. 무조건. 특히 함수의 최대 최소는 무조건 y 값의 최대 최소입니다. y 값의. 그러니까 당연히 상대적으로 높이 있으면 뭐야? 최대값일 거고 상대적으로 밑에 있으면 뭐야? 최소값이잖아.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요거보다 밑에 내려갈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꼭지점이 P, Q라면 얘는 x P에서 뭐야? 자, 그 다음에 앞으로 최소값은요 스몰함의 m이라 적을게요. 이게 미니멈의 약자입니다. 미니멈. 앞으로 최소값은 스몰 m이라 적을게요. 최대값은 뭐라 적을지 알겠죠? 뭐라 적을 것 같아요? 대문자 M으로 적겠죠? 뭐의 약수겠어요? 맥시멈의 첫 글자를 본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최소값이 Q라는 거야. 대신 얘는 최대값은 없죠. 계속 위로 올라갈 겁니다. 그쵸? 그래서 최고차항이 양수일 때는 꼭지점이 P일 때 최소값 Q를 갖고요. 최대값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최고차항이 음수일 때는 얘는 위로 볼로 가니까 이 꼭지점이 뭐야? P, Q거든요. 그래서 얘는 x P에서 맥시멈 Q가 되고요. 미니멈은 없다고 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2차 함수는요 최대 최소가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래로 볼로 가면 최대값밖에 없고 최소값밖에 없고요. 위로 볼로 가면 최대값밖에 없어요. 근데 선생님 아니던데요? 최대값 최소값 동시에 있던데요? 그게 뭐냐면요 이렇게 범위가 제한돼 있을 때 범위가 제한된 범위 그러니까 만약에 얘들아 범위가 여기에서 요까지라고만 봅시다. 여기에서 요까지만 봅시다고. 요게 범위가 알파고 베타 요까지. 그러면 얘는 그래프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것만.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는 x P에서 최소값이지만 알파보다 베타가 값이 더 높여 있지. 그럼 얘는 뭐야? x 베타에서 최대값이 얘는 이제 f 베타의 함수값이니까 f 베타라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근데 자 요거 좀 잘 보자. 문제가 어떻게 설명되어 있는지 보자. 범위가 두 종류가 있거든. 어떤 종류가 있냐면요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알겠니? 그러면 여전히 꼭지점에서 무슨 값을 가지고 최소값이고 F알파하고 F베타 중에 큰 게 최대값이야. 알겠니? 근데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 그치? 그러면 얘는 두 중 중에 큰 게 최대값이고 작은 게 최소값이야. 알겠니? 오케이? 자, 쌤이 조금 더 수준 높게 설명해 볼게.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자, A가 양수일 때만 보자. 그러면 최소값은 여전히 Q야. 그럼 최대값은 뭐야? F알파하고 F베타 중에 누가 커? 베타가 크지. 그러니까 F베타가 최대값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꼭지점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 자, 꼭지점 여기에 P, Q면요. 안 돼 있는 케이스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알파하고 베타가 요렇게 있을 때 케이스가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알파하고 베타가 요렇게 있을 케이스가 있겠죠. 맞지? 그러면 파란색 케이스면 최대값은 뭐예요? 알파를 넣은 게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파란색 케이스는 F알파가 최대값이죠. 최소값은 뭐예요? F 베타인 거 알겠어요? 이해돼? 오케이? 자, 근데 빨간색의 최대값은 뭐예요? F 베타가 최대죠. 최소값은 뭐예요? F 알파죠. 별로 안 어렵죠. 안 어렵죠.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를 더 설명드릴게요.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생각해보면요, 최고차항이 함수면요, 요쪽에는 감소하고 있어요. 요쪽에서 뭐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 부분은 그래프가 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작은 값일 때가 최대값입니다. 큰 값일 때가 최소예요. 알겠니? 그럼 빨간색 부분은 그래프가 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그때는 큰 값일 때가 최대값이고 작은 값일 때가 최소값이에요. 요렇게 기억하면 그냥 조금 암산으로 바로 풀릴 수도 있어요. 암산으로. 그럼 나중에 암산으로 푸는 거 한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알겠죠? 여러분 그림상으로 그냥 기억하는 건데요. 여기도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기서 선생님이 최대값 구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범위상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죠. 얘들아 지금 개념 설명 끝났어. 이게 끝이야 사실. 근데 쌤이 지금 값수학 다 하니까 플러스 알파 개념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자,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아래로 불러가니까 얘는 x는 p에서 최소값이 q라고. 맞지? 근데 최대값을 구하고 f알파고 f베타 중에 누가 커? 베타가 크니까 x는 베타에서 최대값 f베타죠. 맞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는 꼭지점을 여기 쌤 가슴을 명치를 꼭지로 가지고 이렇게 위로 볼록한 그래프잖아요.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가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잖아요. 요까지 인정하겠니? 그렇다면 요 꼭지점 요 P 값에서 이게 멀어질수록 값이 더 클 거예요. 멀어질수록 값이 더 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맞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만약에 어떤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최고차항 양수야. 맞니? 그리고 너네한테 질문을 해요. 뭐야? x가 0부터 3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래. 그럼 0하고 3 사이에 꼭지점이 있어 없어? 얘 꼭지점 1,2잖아. 그럼 꼭지점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얘는 x가 1에서 최소값은 2는 확정이야. 맞지? 근데 0은 1에서 몇 칸 떨어져 있어? 한 칸. 3은 1에서 몇 칸 떨어져 있어? 두 칸. 그러면 0이 멀어 3이 멀어. 그러면 얘는 x가 3일 때가 값이 더 커. 그래서 f3이 최대값이야. 그림을 안 그려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확인해보자. f에 0을 넣으면 뭐죠 얘들아?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2니까 3이지. 맞죠? f에 3을 넣으면 뭐죠? 2제곱 더하기 2니까 뭐죠? 6. 얘가 더 크잖아요. 알겠니? 자, 그래서 요렇게 기억하자. 범위 안에 꼭지점이 없지? 그럼 요 범위에서는 축 기준의 오른쪽에 있죠? 그럼 얘는 요 부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얘들아?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큰 값 넣었을 때가 최대고 작은 값 넣었을 때가 최소라고.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 있었다 치자. 그럼 범위 안에 알파 베타가 없죠? 근데 요 범위에서는 그래프가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럼 작은 값 넣었을 때가 최대고 큰 값 넣었을 때가 뭐야? 최소가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야. 범위 안에 꼭지점이 없죠. 그러면 꼭지점 축 기준의 오른쪽이죠. 그 위로 볼로 가는 게 오른쪽이면 감소하고 있는 영역이죠. 그럼 얘는 작은 값을 넣었을 때가 무슨 값? 최대값이고 큰 값을 넣었을 때가 뭐야? 최소값이라고. 근데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가 여기 있다 치자. 그럼 범위 안에 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작은 값을 넣었을 때가 최소고 큰 값을 넣었을 때가 뭐야? 최대라고. 이해되겠니? 자, 근데 얘는 범위 안에 뭐죠?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 최고차항이 양수면 요일 때가 최소값이라고 맞지? 근데 그림을 봐도 요 거리보다 요 거리가 더 멀죠? 그러면 베타 넣었을 때가 최대라고. 이해돼? 얘도 범위 안에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죠? 위로 볼로 가니까 꼭지점에서 최대값이라고 맞지? 근데 P에서 알파가 가깝니? 베타가 가깝니? 알파가 뭐니? 베타가 뭐니? 베타가 멀지? 그럼 F 베타가 값이 더 작을 거야. 그런 식으로 하면 좀 암산이 돼요. 솔직히 저는 이가 암산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그래프 그리면서 풀어야 돼. 원래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볼게요. 그럼 얘는 플러스 1이고요. 빼기 1이니까 더하기 1 플러스 5죠.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죠. 맞죠? 얘들아 꼭지점 몇 컴마 몇이지? 마이너스 1,6이야. 맞지? 맞지? 위로 볼로 하니까 그래프 1에 그려질 거라고. 절편이 5니까 여기 5라고 표시하고 시작하자. 맞지? 그러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4니까 F-4는 뭐지? 자, F-4 구해보자. 여기 놓으면 마이너스 3이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F-4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으면 요 값이 마이너스 3이 되고요. F0은 5잖아.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이걸 설명하는 거지. 맞지? 그래서 x가 뭐야?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값 6이죠. 맞죠? 자, 근데 양끝 범위 얘는 마이너스 5고 얘는 마이너스 3이죠. 맞죠? 그럼 얘는 x가 뭐야? 마이너스 3일 때가 최소값, 마이너스 4일 때가 최소값 마이너스 3이라고. 알겠니? 자, 그러면 먼저 원래는 이래 푸는 거야. 자, 범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위로 볼로 가니까 꼭지점에서 무조건 최대값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범위 안에 양끝값 두 개를 구해. f의 마이너스 4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3이고요. f의 0을 구했더니 5예요. 누가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죠? 그래서 이게 최소값 1에 가는 거야. 알겠니? 근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4까지 몇 칸이야? 3칸.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몇 칸이야? 1칸. 그러면 멀리 떨어질수록 값은 더 뭐하다? 작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4일 때 최대값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딱 보면요. 이게 꼭지점이 축의 방정식하면 1이죠. 아, 마이너스 1이죠. 맞지? 그럼 얘는 위로 볼로 가죠. 범위 안에 얘가 있죠. 그러면 얘가 1일 때 요게 최대값이라고. 마이너스 4는 몇 칸 떨어져 있어요? 여기서 3칸. 0은 몇 칸 떨어져 있어요? 1칸. 그럼 마이너스 4 넣었을 때가 최소값이에요. 이해돼? 자, 요거 한번 볼까요? 범위 안에 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얘는 위로 볼로 가잖아요. 맞죠? 위로 볼로 가는데 이쪽 범위는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넣었을 때가 무슨 값? 최대값. 요거 넣었을 때가 뭐야? 최소값. 요렇게 찾아보세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해봅니다. 그림 안 그립니다. 알겠죠? 근데 그림 그리는 거 한 번 정도 연습하시고 센 방법대로 좀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니?
한 번 정도는 연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냥 활용입니다. 활용. 얘는 활용이에요. 활용. 얘는 최대 구하라는 범위 안에 이게 공통 범위가 있어요. 이렇게 공통이 있어요. 사실 얘들아, 쟤는 2차 함수가 아니고 몇 차 함수야? 4차 함수야, 4차 함수. 맞지? 왜냐면 2차를 제곱하면 몇 차가 돼버리니까. 4차 돼버리니까 사실 4차 함수야. 근데 얘는 공통이 있어서요. x제곱 플러스 2x를요 t로 치환해요. 그럼 얘는 y는 뭐야? t의 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빼기 3. 여기에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돼요. 그럼 얘는 두 번 구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먼저 t 범위를 찾고요. t 범위 구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뭐야? 최대 최소 찾기. 이렇게 두 번 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예시를 여기 적어 놓으세요. 요 공간. 자, t범위 찾는 법 보여줄게요. t범위는요, 그냥 t는 x제곱 플러스 2x라 해서, 혹시 영어 알파벳 중에 단어가 제일 작은 게 뭔지 알아요? 알파벳 중에. 혹시 단어가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이거든요. 이가 들어가는 단어가 이가 제일 많아요. 오케이? 단어가 제일 작은 거 뭘 것 같아요? X예요. X. 그래서 17세기, 18세기는 컴퓨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때는 없어가지고 수학자들이 문제를 풀면 그걸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해야 됐죠. 이해되겠니? 그럼 인쇄소에 가서 인쇄를 하면 단어가 많이 쓰는 요 문자는 비용이 비쌌던 거야. 왜냐면 많이 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 서울의 푸르지오하고 밀양의 푸르지오 똑같아요. 서울의 푸르지오 아파트랑 밀양의 푸르지오 아파트 똑같아요. 생긴 거 알겠니? 근데 여기는 4억인데 여기 40억이라고. 왜 얘는 10배 비싸요? 땅값이 아니고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여러분, 나 아파트 사고 싶어요.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밀양 아파트 사고 싶어요. 서울 아파트 사고 싶어요.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서울 아파트 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많이 하는 게 무조건 비싼 거예요. 많이 찾는 거. 알겠죠? 옛날에 커피숍에서 제일 비쌌던 건 스타벅스였거든요. 사람들이 커피 먹으면 다 스타벅스를 가니까. 알겠니? 근데 요즘 커피 먹으러 스타벅스 잘 안 가잖아요. 스타벅스 잘 안 가요. 요즘은 밖에 다들 차 타고 엄마하고 드라이브 하면서 근교 가서 커피 마시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넷플릭스 보세요. 넷플릭스. 처음에 초창기에는 엄청 비쌌어요. 근데 지금 넷플릭스 반값 할인 것도 있다면서요. 광고 보면서 5,900원이에요. 왜 그러냐면 넷플릭스가 계속 가격을 올리니까 사람들이 열받아갖고 넷플릭스를 많이 끊었대요. 알고 있어요? 넷플릭스 많이 끊었대요. 많이 끊으니까 넷플릭스를 많이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찾으니까 찾게 만든 방법은 뭐예요? 가격을 낮춰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보세요. 옛날에는 수학자들이 수학을 연구할 때는 우리 옛날엔 컴퓨터가 없으니까 뭔가 자기가 책을 썼으면 어디 가야 돼요? 인쇄소에 가서 그 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수학은 미지수를 많이 써요, 많이 안 써요? 엄청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만약에 함수를 약속할 때 함수가 y 이꼴 함수가 뭐냐면 k 이꼴 f2 이게 함수라고 약속을 했다면 미지수를 2라고 생각했으면 2는 너무 많이 쓰는 문자라고요.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문자 중에 제일 싼 거 뭐예요? 그러니까 x는 사람들이 안 찾아서 남아 돌아요. 그래서 x를 문자로 바꾼 거예요. 미지수 제일 처음에 x. 그럼 이제 x가 문자가 됐으니까 x 바로 옆에 있는 게 뭐예요? y. 그래서 함수를 y 이꼴 fx라고 약속합니다. 쌤이 만든 이야기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다면 뭐냐면 우리가 여기를 무슨 축이라고 x축이라고 여기를 무슨 축이라는 게 보통 y축이라는데 요 그래프는 여기를 t축이라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왜 t로 바뀌었을까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문자가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지점 걸 해주면 된다고요.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얘는 뭐야?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죠. 맞죠? 그럼 꼭지점이 뭐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맞니? 근데 x가 뭐예요? 마이너스 2에서 1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0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2. 1을 넣었더니 3이에요. 3. 그치?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t의 최대값은 뭐예요? 최대값은 뭐예요? 3이죠. t의 최소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t 범위 구하기가 t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문제 한번 구하고 구했죠? 그걸 여기서 또 푸는 거예요. y 이꼴 뭐야? t제곱 플러스 2t 빼기 3. t 범위가 뭐야?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는 좌표평면을 그리는데 얘는 y인데 얘는 무슨 축으로 해줘야 돼요? t축으로 해야죠. 여긴 t라고 있잖아. 그쵸? 그러면 얘는 이제 t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죠. 맞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잖아. 그럼 그래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값이 뭐야? 제일 작아. 그래서 최소값이 뭐야?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럼 t가 뭐일 때? 3일 때. 3 넣으면 뭐야? 16 빼기 2니까 최대값은 뭐야? 12. 이렇게 최대값 1이 구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미지수를 바꾸어서 구한다는 거 이건데 요걸 헷갈리지 말라고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얘를 뭐로 치환해요? t로 치환해요. 그래서 x하고 t 사이의 그래프에서 t의 뭐 구하고 최대 최소 구하고 맞지? 그럼 t의 범위가 최소값보다는 크고 최대값보다 작겠죠? 그걸 여기 넣어서 다 여러분이 원래 구하는 최대 최소 찾으시고. 알겠니? 자, 그래서 숙제를 153페이지까지랑 하고요. 그 다음에 쌤도 목요일까지 여러 가지 방정식 앞까지 다 해오기를 숙제로 할게요. 알겠죠?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